유승민 대표가 계속 그 페이스북 통해서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 사이렌을 계속 내셨는데 최근에 좀 말씀이 없으신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 이유는 오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질문을 받고 본인이 그 어떤 이제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비슷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아는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당에 관해서는 본인이 이미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오면서 실패한 그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그리고 지금 이제 연령대나 이걸로 보면 자기가 지금 뭐를 해도 자기로서는 이제 마지막 어떤 선택인데. 만약에 뭐 신당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이 신당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신당을 했으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라 완주를 해야 된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제 그 큰 당으로 돌아가고 다른 당이랑 합하고 뭐 이런 식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준석이 이 총선 지나고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이런 식이면 그런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모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유승민 대표는 정체성을 달리하는 당이 합쳐지면 실패한다는 걸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익히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당이 막 그 약간 이합 집산 제3지대에서 텐트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갖고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덩치만 불리기 위해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덩치 불리기로 이렇게 가면 총선 이후에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인데 이준석 신당이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좀 놀랍잖아요. 그렇죠. 채 안 됐는데 진성당원을 거의 뭐 4만 5천 명 넘었다고 당비 다 내는 진성당원이거든. 정의당을 이제 추월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또 미래가 보이는 신당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이준석 신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있는 기존 힘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제도 되면서 종국정으로는 이제 대체제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유승민 대표의 고민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지만 정체성이 다른 어떤 정당과 몸집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같이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실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시대에 뭐 여러 지금 그 모임들하고 무조건 합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정체성을 고유해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같이 갖고 가면 좋겠다. 기호 3번이든 4번이든 저는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당이 지금 태동할 토양이나 여건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쪼개질지 아닐지 지금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있는지 어떤지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지 그거를 유심히 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별로 그 눈길을 안 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당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얘기냐면 거대 정당들은 사람들을 영입할 때 그냥 새로운 사람이면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신당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어디서 듣보잡을 데려왔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하기는 해요. 불리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잡은 이 그 모멘텀을 좀 계속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신당에 가서 좀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또 지켜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솔직히 이준석의 존재가 부럽다.
민주당 제 입장에서 네. 솔직히 부럽다. 네. 이런 말씀하시면 그럼 이준석이 페미니즘을 폄훼하고 이런 거 동의하냐? 동의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셔야 돼. 근데 되는데요. 제가 부럽다고 하는 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위원장이죠. 네. 이준석 위원장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 뭐 될 거야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할 거야. 네. 그리고 방식도 나 인터넷에서 플랫폼 만들어서 사람들 2012년에 제가 저희들이 한 처음 거죠. 한 거잖아요. 문성근 선배랑 맞아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새로운 방식은 전부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시도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저는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최고위원 되고 이거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닥에서 기고 더 그 원칙과 상식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선배들 정치 왜 이렇게 하세요?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 이런 구린 게 우리 당에도 있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정풍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서 제가 KBS 나가서도 솔직히 부럽다 이준석의 존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늘 정치는 타협의 유혹을 받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도 하고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이 적어도 내가 중심이니까 네. 나에게 와서 좀 솔직히 한마디로 들러리를 서주면 저 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작지만 단단하게 가서 코아로 계속 가서 보수의 중심이 되면서 국민의힘과 혹시 생길지 모르는 검사당과 대결해서 이겨서 중심이 될지 네. 저는 그 포인트 네. 전환점이 이낙연 전 총리와 손잡나 안 잡냐 그 지점이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손잡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반대가 56점 몇 %예요. 그러니까 찬성은 19점 몇 %인가 그 확인 좀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두 당이 그러니까 두 결사체가 합친다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준석 신당 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낙연 신당과 합한다 이러면 떨어져 나갈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 서로 상생하는 그 연합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없으시죠? 아니 좀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아까 페미니즘 얘기를 하셔서 네. 그거 제가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의 갈래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 갈래 중에 이준석 대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갈래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래서 이제까지 남성 우위의 시대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성 우위로 가자라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이제 같이 공존하자. 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온건한 그런 페미니즘까지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거나 그 경원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성대결적 발언이나 뭐 그런 것으로 20대 남성, 20, 30대를 흡수하면서 성대결적 정치 문화를 시작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준석 대표 출연했을 때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결합 연대에 대해서 찬성이 19.8, 반대가 57.9인 걸로 딱 3배 반대. 3배 반대를 하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